세계 항공시장의 판도가 뒤집힌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이 도전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도록 항공 우주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야망이다. 바로 18,000파운드급 국산 전투기 엔진, 그 심장부를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선언이다. 단순히 새로운 엔진 하나가 아니라 전투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왜냐하면 전투기의 성능과 생존력을 결정짓는 최후의 열쇠는 바로 엔진이기 때문이다. 기체의 설계, 무장, 레이더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엔진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한계가 드러난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전투기는 제작해도 엔진만큼은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그 벽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상상해보라. 지금까지 엔진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단 3나라, 미국, 러시아, 프랑스 뿐이었다. 영국조차 롤스로이스의 명성을 자랑하지만 실제 전투기 엔진 독자 체계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했고 독일도 MTU를 갖고 있지만 완전한 독립은 이루지 못했다. 그만큼 전투기 엔진이라는 영역은 끝판왕 기술로 불린다. 금속의 내열 한계, 터빈의 초정밀 공정, 연소 효율, 디지털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기체는 어느 정도 만들어내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엔진을 사와 장착하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이 던진 도전장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단순히 엔진을 제작하겠다고 말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다. 목표는 명확하다. 2026년까지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18,0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을 개발해내는 것이다. 게다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트윈 시험 체계를 적용해 단 2년 만에 실전 테스트까지 들어가겠다는 초고속 로드맵을 내놨다. 기존의 방식이라면 수년, 아니 수십 년이 걸릴 과정을 한국은 과감히 단축해내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가 있다.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성과가 나오고 과연 한국이 정말로 이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돌파한다면 항공시장은 어떻게 재편될까? 엔진은 단순히 전투기의 부품이 아니다. 그것은 독립된 패권의 상징이며 동맹국과의 관계를 지배하는 전략 무기다. 지금까지 엔진 정비조차 허락 없이는 못하게 철저히 통제했던 미국의 태도를 생각해본다면 한국의 시도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제 질서 자체에 도전하는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라 세계의 판도 변화로 확장된다. 전투기 엔진은 왜 이렇게까지 특별한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기체를 날게 하는 장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이자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적 자산이다. 세계 군사 강국들이 수십 년간 엔진 기술을 철저히 봉쇄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만이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체계를 확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 엔진 기술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다른 국가들도 엔진 생산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은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입 의존에 머물렀다. 허락 없이는 심지어 정비조차 불가능한 엔진 구조는 전 세계 군사 주권을 크게 제약해왔다. 예를 들어 한국이 지금까지 개발한 KF-21 전투기 역시 외형과 무장은 국내 기술로 완성했지만 심장은 미국산 GF414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단순한 부품 수입이 아니라 언제든지 미국이 공급을 차단하거나 정비 조건을 강화하면 전투기 운용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터키, 일본 등도 모두 유사한 문제를 겪어왔다. 각국이 기체 개발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엔진 기술 장벽 앞에서 멈춰선 것이다. 이처럼 엔진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군사적 족쇄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지금 한국이 내세운 목표, 즉 2026년까지 18,000파운드급 독자 엔진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히 기술적 도전이 아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군사주권을 회복하고 동시에 항공산업 전체의 판도를 흔드는 대사건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은 세계 4번째 전투기 엔진 독자 개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동시에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새로운 공급자로 떠오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엔진 공급 체계가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엔진 개발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는다. 민간 항공기, 드론, 우주 발사체 등 다양한 분야로 기술이 확장될 수 있다. 엔진 기술 확보는 곧 국가 전체 항공우주 산업의 급성장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미국산, 러시아산, 유럽산 엔진이 시장을 지배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는 순간 이 질서가 뒤집힐 수 있다. 단순히 국산화를 넘어서 새로운 국제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제 질문은 분명하다.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설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KF-21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바로 그 해답이 한국이 내놓은 18,000파운드급 엔진 프로젝트에 숨어 있다. 한국이 선택한 돌파구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다. 지금 KF-21 전투기에는 미국산 GE F414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이는 16,000파운드급 추력을 내는 검증된 명품 엔진으로 F-18 슈퍼호넷과 같은 전투기에 쓰이며 성능이 이미 입증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목표는 단순히 수입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18,000파운드급 독자 엔진을 만들어 KF-21에 직접 장착하겠다는 것이다. 추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면 전투기의 기동성과 탑재량이 동시에 향상되며 이는 곧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2026년이라는 구체적 시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이 시점은 KF-21이 블록 2로 진화하는 중요한 전환기이기도 하다. 블록 1에서는 기본 전투 능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지만 블록 2에서는 스텔스성 강화, 장거리 작전 능력, 더 다양한 무장 탑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성능 향상의 전제 조건은 바로 엔진이다. 따라서 2026년까지 독자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KF-21의 장기적인 성공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국은 이를 위해 세계 최초로 디지털 트윈 기반 시험 체계를 도입했다.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가상 공간에서 엔진의 모든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 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면 기존에 수년씩 걸리던 시험 과정을 단 2년 만에 단축할 수 있다. 단순한 시간 절약이 아니라 비용과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혁신적 방법이다. 바로 이 점에서 전문가들이 놀란 것이다. 그동안 미국조차도 전통적인 시험 과정에 의존해왔는데 한국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무기 삼아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성과다. 지금 KF-21에 쓰이는 F414 엔진의 터빈 입고 온도는 1650도다. 그러나 한국 연구진은 이미 1680도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 차이 30도가 단순히 숫자의 문제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터빈 입고 온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곧 연소 효율, 내구성, 출력 모든 면에서 상위 단계로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국이 엔진의 심장부에서 핵심 기술을 뚫어냈다는 신호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성과를 실제 엔진으로 구현해 KF-21에 장착하는 일이다. 한국이 설계, 무장,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모두 독자적으로 확보했듯 마지막 남은 심장 엔진까지 독자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라 완전한 독립 전투기 시대의 개막을 뜻한다. 그 순간 한국은 단순한 전투기 생산국이 아니라 세계 항공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KF-21 엔진 개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미국산 F414와의 비교다. 지금 KF-21은 블록 1단계에서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엔진은 수십 년간 실전에서 신뢰성을 입증한 명품이다. 하지만 한국이 목표로 삼은 18,0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은 단순히 그 성능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뛰어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바로 터빈 입구 온도 1680도라는 수치가 상징적이다. F414가 1650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그 한계를 돌파했다. 터빈 온도가 높아지면 더 강력한 추력과 높은 연소 효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탑재 능력에 직결된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디지털 트윈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왔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술을 전투기 엔진 시험 체계에 본격 적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디지털 공간에서 엔진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수천 번의 시험을 가상으로 수행한 뒤 현실에서 단기간에 검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미국과 유럽이 아직도 전통적인 시험 과정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이런 접근은 혁신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비용 절감, 시간 단축, 실패 위험 최소화까지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만약 성공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엔진은 수만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작동하는 초정밀 집약체다. 열, 충격, 진동, 공진, 마모 등 수많은 변수가 언제든 개발을 좌초시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조차도 신형 엔진 개발에 수십 년이 걸리고 수십억 달러가 투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결집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도전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국방과학연구소, 수많은 소재 부품 업체들이 동시에 움직여야만 가능한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더욱이 KF-21에 실제 장착되는 순간부터는 성능뿐 아니라 신뢰성, 안전성이 입증돼야 한다. 파일럿의 생명과 작전 성공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도전하는 길은 단순히 연구 성과 발표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되는 운명을 가진 싸움이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 길을 가려면 실패와 좌절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번 돌파하면 세계 질서가 바뀐다. 고 강조한다.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는 바로 그 운명의 기로다. 따라서 F-414와의 단순 비교를 넘어 한국의 18,000파운드급 엔진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세계 최초로 신흥국이 독자 엔진을 만들어 항공시장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주는 시험대다. 그 시험대 위에서 한국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딛었다. 만약 한국이 18,000파운드급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그 파급력은 단순히 군사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선 군사적으로는 KF-21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전투기로 완성된다. 지금까지 KF-21은 첨단 레이더, 무장, 항전 장비까지 모두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했지만 엔진만큼은 외국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국산 엔진 장착이 현실화된다면 KF-21은 설계부터 무장, 소프트웨어, 그리고 심장부 엔진까지 100% 자립한 전투기가 된다. 이는 곧 한국이 처음으로 완전한 전투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순간을 뜻한다. 이 변화는 한국 공군의 운용 능력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해외 공급망 의존에서 벗어나 정비와 업그레이드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승인이나 수출 통제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KF-21 수출에서도 경쟁력이 급상승한다. 지금까지는 엔진 문제로 인해 잠재적 구매국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 하지만 국산 엔진이 장착된다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이미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은 한국의 독자 엔진이 확보되는 순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민간 시장으로의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다. 전투기 엔진 기술은 민간 항공기 엔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연소 효율, 고온 터빈, 소재 공학에서 확보한 성과는 여객기와 수송기, 심지어 드론 엔진에도 응용될 수 있다. 지금 세계 민간 항공기 엔진 시장은 미국 GE와 프레스 앤 휘트니, 영국 롤스로이스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군용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이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항공기 엔진 분야까지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외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난다면 세계 각국은 엔진 조달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된다. 특히 군사적으로 미국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등장을 반길 수밖에 없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 기술 제공국이라는 새로운 위상으로 올라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 또한 크게 확대될 것이다. 결국 엔진 독자 개발의 성공은 한국을 단순한 군사 강국이 아니라 세계 항공시장의 질서를 바꾸는 핵심 주역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미국조차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쟁 구도를 한국이 열어젖히게 되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부분은 한국 독자 엔진 개발이 성공했을 때 세계가 직면하게 될 근본적인 변화다. 이미 군사 강대국들은 긴장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는 수십 년 동안 엔진 독점 체계를 무기로 삼아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는 순간 이 삼각 독점은 균열을 맞는다. 단순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강자가 시장을 뒤흔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KF-21 수출에서 엔진을 지렛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왔지만 국산 엔진이 장착된다면 그 카드가 사라진다. 이는 미국의 동맹 관리 전략에도 직접적인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와 프랑스 역시 자국 전투기와 엔진의 수출 시장에서 한국과 정면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더 흥미로운 것은 신흥국들의 태도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국가들은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고 싶어도 엔진 문제 때문에 결국 강대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고 이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상황은 급변한다.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기술 협력과 군사 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국산 엔진을 가장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는 자국 공군 현대화에 있어 한국의 엔진을 고려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처럼 군사력 강화를 원하는 중동 국가들도
기존의 미국, 유럽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엔진 하나가 새로운 외교 자산이 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도 이 파급력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순히 국방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항공우주 산업 전반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다. 초내열 합금 기술은 발전용 터빈이나 원자력 분야에 적용할 수 있고, 세라믹 매트릭스 복합재는 민간 항공기와 우주 발사체의 필수적인 소재다. 디지털 트윈 기반 시험 체계 역시 민간 산업에서 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기술 자산은 곧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로 이어진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에 이어 이제는 엔진이 한국을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세우는 새로운 키워드가 될 수 있다. 또한 독자 엔진 개발은 한국 공군의 전략적 운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정비조차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독자 엔진을 확보하면 정비, 업그레이드, 개량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전시 상황에서도 외부 의존 없이 공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수출 경쟁에서도 한국은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한다. 엔진 문제로 미국의 수출 통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므로 KF-21을 원하는 국가들에게 더 유연하고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물론 도전은 여전히 남아있다. 엔진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기계공학 분야 중 하나다. 수만 개의 부품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하고 극한의 열과 압력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작은 결함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수만 번의 실험과 개선이 필수적이다. 미국조차도 신형 엔진 하나를 개발하는데 수십 년과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다. 한국이 가야 할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미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는 것이다. 터빈 입구 온도 1680도 달성, 디지털 트윈 시험 체계 구축, 그리고 2026년이라는 명확한 로드맵.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주는 증거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 성공은 단순한 기술 성취를 넘어 세계 군사사와 항공산업사에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의 독점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쟁 질서가 열린다. 신흥국들은 더 이상 강대국의 통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선택지를 얻게 된다. 한국은 단순한 군사장비 수출국을 넘어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는다. 엔진 하나가 바꾸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의 성능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위상, 국제 질서, 그리고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계의 구조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그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결전의 길 위에 서 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하다. 한국이 이 도전을 끝까지 완수한다면 21세기 항공시장의 새로운 서막은 반드시 한국의 손에서 열릴 것이다. 그 순간 전 세계는 더 이상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만을 바라보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당당히 항공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 그리고 흔들림 없는 의지다. 한국은 이미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이 걸음은 머지않아 세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발걸음으로 이어질